네, 요즘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도요, 이 경제에 대한 상식이 있으면은 면접 볼 때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경제 상식도 쌓을 수 있고 더불어서 테스 시험까지 대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인적성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자, 위원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채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채권이요? 네. 채권, 그래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많이 들어보고 네. 뭐 경제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네. 좀 감이 안 잡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이 뭘까요? 자, 기업이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융회사 가서 직접 자금을 대출받는 거겠죠. 네네. 둘째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 이 특정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겠죠. 세 번째는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특정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팔아서 즉 자금을 모달하면 즉 주식을 공개하는 것. 예, 이런 방식이 있겠는데 오늘은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채권 발행을 통해서도 이제 자금을 필요한 자금을 이제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네. 채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빚 증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자금을 좀 빌려주겠느냐라고 하는 그 거래 자금을 빌리는 조건이 표시된 그런 증서를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얼마를 빌리겠다고 하는 그 빌리겠다는 액면 금액, 그다음에 만기가 어디까지냐, 아니면 여기에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 하는 이 세 가지가 크게 명시되어 있는 채권 증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네. 이것을 이제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서 나라가 정부가 발행하면 이제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이제 공채, 이걸 합쳐서 이제 국공채라고 하고요. 네. 금융회사가 발행하면 이제 금융채, 일반 기업들이 하면은 회사채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또 이 이제 채권을 통해서 발행하려고 하는 돈이 우리 원화인 경우에는 원화 표시 채권, 외화인 경우에는 외환 표시 채권 이렇게 기분이 됩니다. 아, 어떤 그래요. 빈문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좋은 건 아니네요. 그래요. 근데 지금 빚이다. 이게 갖고 있는. 채권이 이게 증서죠. 네. 나오고 있는데 자. 저건 어떤 채권인가요? 그래요. 저기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가 외환 시장의 그 안정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원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따로는 외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와 같은 채권의 금리, 외환 평형기금 채권의 기준 금리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저 외환을 또 필요로 할 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점에서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채권 얘기가 나오면 금리, 수익률, 할인율, 할인율.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많이 따라 좀, 나오는 예, 단어들이거든요. 아이고, 어려워요. 그래요. 헷갈려요. 좀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아침이니까 좀 빌릴 거 이왕이면 통 크게 100억을 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00억을. 네, 100억. 네. 자, 100억을 빌리면 만기 1년에 금리 표면에 적혀 있기 때문에 표면 금리입니다. 네. 10%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사서 1년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1년 후에 원금 100억과 10% 이자, 즉 10억을 해서 110억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10%는 표면 금리입니다. 그렇죠? 금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발행자가 주는 이자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표면 금리는 네 거로 이자라고 볼 수 있죠. 네. 반면에 이 채권을 산 사람, 즉 매입자 입장에서는 이 10%가 바로 뭐가 됩니까? 수익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 금리, 네 거로 이자, 네. 네 거로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표면 금리, 네. 이자, 수익률 같은 네. 개념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해가 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할인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네. 발행하는 방식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억에 1년 지나면 10%를 주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100억을 미리 선이자를 미리 반영하는 개념에서 10%를 할인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채권을 90억에 파는 경우죠. 90억에 산 사람은 1년 후에 가지고 있다가 100억을 받는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10%는 바로 뭡니까? 할인율이 됩니다. 그런데 할인율과 수익률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100억짜리를 90억에 팔면은 10%의 할인이죠. 네. 그런데 이 10%의 할인을 받아서 산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90억 원을 가지고 100억을 받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11%를 약간 넘는 거죠.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은 비슷한 거죠. 예, 그런 네. 개념을 또 갖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은 이제
빚이다 한마디로 예,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증서화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람한테 이제 사람이 누군가 이제 빚을 지면 이제 어떤 날짜를 정해놓잖아요. 언제까지 갚아라.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자도 당연히 정해놓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가 높아지면 당연히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며, 예, 그렇다면 이제 채권을 사게 되면요. 무조건 만기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중도 상환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중도 상환이 가능하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채권 시장이라 하면 크게 나누면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발행 시장이라는 건 일정한 기간에 채권들이 얼마나 많이 발행되느냐 하는 것이고요. 네. 이 발행된 채권이 얼마나 활발하게 유통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기까지 가져가서 그 표면에 적혀 있는 금리나 원금에서 그 금리를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보통은 중간에 사고 팔고를 합니다. 이 시장을 바로 채권의 유통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중간에 사고 파는 과정에서는 이 금리가 원래 발행한 표면 금리와 다릅니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바로 유통금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권을 어느 때 사느냐? 네. 뭐든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싸다는 개념은 뭡니까? 금리가 높은 것이 싼 네. 겁니다. 그렇죠. 금리가 높은 것이 싼 것이고 금리가 낮으면은 비싼 겁니다. 거죠. 이자를 조금 적어도 네네. 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사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게 사서 금리가 좀 낮은 가격에 팔면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금리를 잘 살펴보면서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예.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채권 얘기 나올 때 뭐 채권 시장이 요즘 강세다, 뭐 약세다, 뭐 이런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 채권 시장이 강세라는 건 흔히 듣기에는 좀 사고 파는 게 활발하다 이 시장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 예. 어떤 뜻입니까? 자, 이 강세하고 좀 헷갈립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파트 가격, 자, 부동산 시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집값이 어떻습니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식시장이 강하다는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쉽게 해서 제값을 받는다. 우리가 제값을 받는다는 좀 애매한 개념이지만 보통 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채권 시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어떻습니까? 올라간다,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자와 채권 시장은 어떻게 간다 했습니까? 반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금리가 높으면 채권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죠. 내가 이자를 많이 줘야 돈을 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시장은 낮다. 이 채권이 싼 가격에 헐값에 매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채권 금리가 낮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제값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채권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많겠죠. 네. 기본적으로 경제하면 여전히 매일 나오는 게 수급입니다. 역시 발행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많은데 빌려주겠다는 데 없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를 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적은데 빌려주겠다는 사람 많으면 이자는 조금만 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업이 경기가 회복기에 있을 때는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채권 발행이 늘어나죠. 따라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자금난이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막상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은 불안하죠.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가시죠? 네. 좀 이제 이제 헷갈리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회비용의 개념이죠. 내가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상세에서 받으려는 욕구가 바로 이자고요. 또 하나는 불확실성. 아마 돈을 못 받을 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의 금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불확실할수록 금리를 더 높게 부르는 거죠. 기업이 자금난이 있을수록 기업이 높게 부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헷갈리는 개념이지만 이해가 좀 돼요. 저도 얼마 전에 네. 사업하는 형님이 좀 이자 넉넉하게 쳐줬으니까 저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분 전화를 수신 거부로 이제 해놨습니다. 아주 현명한 방법.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여윳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으면은 이자가 좀 낮아지고 그 돈을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이자가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 네, 쉽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채권과 채권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런 채권에 대한 지식을요, 또 태셋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저희들이 한국경제신문 태셋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테스트 문제입니다. 채권 시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이런 문제인데요. 보기가 5개예요. 1번, 같은 채권이라면 단기채가 장기채에 비해 금리가 낮다. 2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3번, 채권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된다. 4번, 채권 투자자들은 대부분 개인들이다. 5번,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내려간다. 라는 건데요. 자, 하나하나 좀 풀어볼까요? 맞는 거예요, 이번에는. 네, 맞는 맞는 거 설명을 찾아야 고르는 됩니다. 건데. 네. 이제 뭐 진행자님께서 몇 차례 통해서 경제 상식 많이 늘어나셨으니까 딱 보면 답이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묻지는 않겠는데 혹시 네네네. 멘붕이 올 수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제가 네네. 볼까요? 자, 채권 시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예. 자, 같은 채권이라면 단기채가 장기채에 비해 금리가 낮다 그랬습니다. 네. 같은 채권이면- 일반적으로 볼까요? 자,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습니다. 네. 장기로 돈을 빌리면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으면 금리를 높게. 높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되겠죠. 단기일수록 금리가 낮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시중 금리나 채권 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자, 맞는데요?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회사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아니라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국채와 공채, 즉 국공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회사채보다 비중이 큽니다. 네. 세 번째 볼까요? 채권도 주식처럼 한국 거래소 주로 거래된다 그랬는데요. 예, 주식은 이제 거의 이 장내 시장,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접촉이나 개별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채권 투자들은 대부분 개인들이다. 자, 주식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기관 투자가 비중이 높지만은 채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액수가 크고 또 장외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주로 채권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많습니다. 투자자들이 예, 많다. 그렇습니다. 네. 자,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채권 수익률은 내려간다. 말씀드린 것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다. 자, 빚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사는 사람은 이자를 더 요구하겠고 발행하는 사람도 이자를 더 주겠다고 유혹을 그렇죠. 하겠죠. 그러니까 채권 5번은 수익률은 반대 개념이고요. 높인다. 예, 그러니까 네. 같은 채권이라면 단기채가 장기채에 비해서 금리가 낮다. 답은 1번이 그래서 1번이군요. 네, 네. 1번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오늘은요, 이 채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하나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고요. 테스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